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소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면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는 등 전례가 없는 무리한 짓을 저질러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대통령의 사지를 강제로 잡고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키려다가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의자 자체를 들고 함께 옮기려다가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지면서 윤 대통령이 공중에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심각한 인권 탄압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무리한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또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전격 청구해서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의 이 같은 무리수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안에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일부 반란 세력이 가세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돼 윤 대통령이 쫓겨난 흐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한동훈을 비롯한 국힘 내 탄핵 찬성 반란 세력을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중기 특검 수사팀이 완력으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배보윤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오늘 오전 일찍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엿새 전인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저항으로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경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대통령은 옷을 입고 나오라, 나오면 변호사를 불러주겠다는 구치소 측의 요구에 따라 출정 과장방에 들어가서 변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민중기 특검팀은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고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팀은 강제 집행을 하겠다면서 변호인들을 내보내려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10여 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물리력 행사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이루어졌다고 변호인단은 소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이는 불법행위라고 명백히 말했지만 특검 관계자들은 변호인은 나가라고 했다, 불법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한다며 협박하는 과정이 되풀이됐다면서 무법천재 일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난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기소할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한 이날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전격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소환조사 하루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혐의가 없음 이렇게 밝혀졌는데 다시 특검팀에서 이 부분을 수사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부부가 지금 겪고 있는 저 고초들을 보면서 정말로 한동훈 세력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세력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지만 않았더라도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그런 일만 없었더라도 나라도 꼴이 안 됐을 거고 윤 대통령 부부도 저렇게 엄청난 고초를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 그리고 그 한동훈 세력 한동훈과 주장을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온 조경태, 안철수 혹은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김건식, 양향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는데 탄핵 찬성 반란 세력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의힘이 8월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본경선 진출자들을 확정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예비경선이 치러져서 오늘 본경선 진출자가 확정된 것입니다. 먼저 5명이 출마해서 이번 예비경선에서 1명을 탈락시키고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하는 당대표 선거의 경우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또 안철수 조경태 후보 등 이렇게 4명이 예비경선을 통과해서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후보 출마자 가운데에는 주진우 의원은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총 12명이 예비경선에 진출한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4명이 예비경선에서 탈락하고 8명이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본경선에 진출한 최고위원 후보들은 가나다 순으로 하면 김건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향자, 최수진 이렇게 8명입니다. 이 8명 중에서 이른바 확고한 탄핵 찬성파 그러니까 자유파 애국시민들로서는 가급적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후보는 바로 김건식 후보와 양향자 후보가 탄핵 찬성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대부분 탄핵 반대파 또는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자유파 애국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후보는 바로 김민수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후보도 탄핵 반대파고 손범규 후보도 지난번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을 할 때
서명에 참여했던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사람은 여성 최고위원 한 명이 반드시 선출되게 되는데, 일단 예비경선을 통과해서 본경선에 진출하는 후보는 양향자 전 의원과 최수진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이 중에서 최수진 후보는 탄핵과 관련돼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고, 양향자 후보는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면서 여러 상황에서 대체로 한동훈이나 윤희숙 혹은 조경태, 안철수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많이 내온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탄핵 찬성파 쪽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파 애국 시민들로서는 한 명이 선출되는 여성 최고위원은 가능하면 양향자 전 의원보다는 최수진 현 비례대표 의원이 좀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 가운데에는 김민수 후보가 가장 선명하게 탄핵 문제라든지 혹은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모두 가장 선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민수 후보는 가급적 압도적으로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탄핵 반대파인데,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쭉 선거부정 의혹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고 또 그런 식의 발언도 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대체로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후보, 그러니까 적어도 한동훈 세력과 같은 목소리를 내거나 그들과 손잡고 이상한 짓을 할 가능성은 낮은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선관위는 예비경선 결과가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부 득표율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비경선은 이른바 책임당원 투표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서 실시됐는데, 본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해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